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쌤이랑 등비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등비수열이 무엇이냐. 일단 뭐든지 배우기 시작하면은, 자,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그쵸? 자, 등비수열이란 일단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로 b가 일정한 수열을 뜻해요. b가 일정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2, 4, 8, 16, 32 수열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그럼 요 다음 항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규칙을 어떻게 찾을 수 있죠? 계속해서 지금 일정한 수인 2를 곱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수는 여기다 곱하기 1을 한 64겠죠. 그쵸? 자, 이런 게 등비 수열이에요. 일정한 수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그럼 등비 수열 지금 보니까 앞에 항하고 뒤에 항 사이 관계가 어때? 자, 뒤에 항을 만드는데 앞에 항에다 2를 곱해서 만들죠. 그쵸? 또 뒤에 항을 만드는데 앞에 항에다 2를 곱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n항을 자 an이라고 하면 제 n 플러스 1항은 an 플러스 1이야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쵸? 자 이때 자 곱해지고 있는 요 일정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공비라고 부른다. 자, 이것을 공비라고 부르고 R1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수인 R을 곱해서 다음 항인 AN 플러스 1을 만든 거죠. 그쵸? 따라서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사이의 관계. 자, 등비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보면 어떠냐면, 자, 다음 항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수인 R을 곱해서 만들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럼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어 주면, 자, 제2항에서 제1항으로 나누면 4 나누기 2는 2, 자, 8 나누기 4도 2, 16 나누기 8도 2로 일정하죠. 그쵸? 그러면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눈다고 하면 항상 일정한 수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 요 R을 공비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일단 우리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이제 파악을 했어. 그럼 일단은 수열에서 해야 될 게 뭐죠? 거의 목표이기도 해요. 자, AN을 구해야 되지. 뭐를 찾죠? 일반 항이 어떻게 생겼는가? 자, 이 수열의 N항은 어떻게 생겼는가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첫째 항이 있고, 둘째 항이 있고, 셋째 항이 있고, 넷째 항이 있고, 쭉 가서 이렇게 N항이 있을 텐데, 그쵸? 우리는 항상 어떤 규칙을 통해서 등비수열을 나열을 해주냐면,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간다 그랬고, 그 일정한 수를 R, 즉 공비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첫째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둘째 항을 만들 것이고, 둘째 항에다도 R을 곱해서 만들고, 셋째 항에다도 R을 곱해서 넷째 항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살펴보면 제2항은 첫째 항 곱하기 R, 제3항은 첫째 항에다 R을 몇 번 곱해가지? 첫째 항에다가 R을 2번을 곱하네? 자, 넷째 항을 만들 때는 첫째 항에다 R을 3번 곱하면 되죠. 넷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3승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그럼 N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제4항은 첫째 항에다 R을 3번 곱해요. 3항은 첫째 항에다 R을 2번 곱해. 그럼 제 N항은 첫째 항에다가 R을 N-1번 곱하게 되겠죠. 자, N항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항 어떻게 잡냐면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하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야. 이렇게 해서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어요. 자, 등비수열에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자, 정의에 의한 관계식이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어. 등비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2번입니다. 2, 4, 8, 16. 자, 2, 4, 8, 16. 지금 등비수열 이루고 있죠? 2, 4, 8, 16, 32. 등비수열 이루고 있고, 또 볼까? 1, 3, 9, 27, 81. 이것도 지금 어떤 수열이죠? 등비수열이에요. 맞나요? 자, 살펴보니까, 자, 등비수열이야.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다른 등비수열에서 살짝 살펴볼 건데, 자, 요 가운데 항. 요 세 항에서 등비수열 1 이루고 있는 요 세 항에서 가운데 항을 한번 제곱을 해보죠. 16이죠. 양끝 항 곱한 것도 16. 서로 같네. 여기다 해볼까? 가운데 항을
이렇게 세 수에 대해서 가운데 항을 제곱해보죠. 256이고 이렇게 두 항, 양 끝항 곱한 것도 256 서로 같네요. 여기도 이렇게 세 항을 볼까? 자,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과 앞에 항과 뒤에 항의 곱이 서로 같아요. 아, 등비 중항이에요. 등비 수열의 가운데 항에 관한 정리이고, 우리 등차 중항에는 등차 수열에는 등차 중항이 있었던 것처럼 등비 수열에는 등비 중항이라는 항과 항 사이에 관계식이 있어요. 자, 등비 중항이란 자, 세수 A하고 X하고 B 이렇게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어떤 식이 성립하죠? 지금 보니까 자, 여기 있는 가운데 항 제곱한 것과 앞에 항과 뒤에 항의 곱이 서로 같다. 맞죠? 그래서 얘를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 항을 A, X, B라고 놓지 않고 세 항을 자, N항, 그 다음 M 플러스 1항, 제 M 플러스 2항이라고 보면 가운데 항을 제곱해 준 것은 앞에 항과 뒤에 항의 곱과 같다 라고 하고 자, 요 식들을 우린 뭐라고 표현하냐? 등비중항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요 다음 관계식이 성립하는 수열이다 라고 하면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냐? 등비수열이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겠어요. 자, 정리하고 예제 문제 풀어보죠.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B가 일정한 수열로서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가는 수열이에요. 자, 등비수열의 항과 항 사이에 관계식에는 어떤 것이 있냐? 일단 첫 번째로 자, 등비수열이라면 앞에 항에다 일정한 수인 어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가요. 그쵸? 자, 또 항과 항 사이에 관계식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 등비중항이라고 있다 그랬어요. 등비중항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이렇게 세 수가 있다면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과 앞에 항과 뒤에 항의 곱이 같다.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면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겠다. 그쵸?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그럼 등비수열임이 밝혀졌어. 이 수열이 등비수열임을 찾았다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잡을 수 있어야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R의 n-1제곱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셨죠?